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있죠. 뭐 신문 기사에도 항상 나오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은 뭐 헤드라인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뀐대? 라는 생각과 궁금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저도 말하기 좀 그러네요. 하돈 투자는 또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근데 투자도 공부인데요. 정책도 바뀌고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공부를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 큰 돈 벌 생각 없이도 큰 돈을 안 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내 집 마련할 때도 아니면은 전월세 구할 예정이라도 손해 안 보고 내가 집을 매매할 수 있다면 매수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전월세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언젠가는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요즘에 정권 바뀌고 진짜 많은 정책들 나오고 있고 부동산 얘기가 많던데 미루지 말고 이번에 한번 공부해 봐야지 라는 모든 분들 이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야 여기 땅이 괜찮대 저기 아파트가 괜찮대 남의 얘기에 귀 팔랑팔랑 거리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나의 딱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강사님 부동산 강의 경력 23년 차 수강생 만족도는 무려 99.99점.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경력과 그 수강생 만족도는 비례하진 않습니다. 근데 23년을 하시면서 만족도가 99.99점이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 서기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쁘시고 뭐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신 시간을 제가 100만 배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강사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강의만 23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보통 23년 동안 부동산 강의 어떠한 내용을 주로 강의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강의라 그러면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뭐 찍어준다든가 네. 뭐 가벼운 편으로 해서 뭐 이렇게 골라준다든가 이런 걸 기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없더라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어떤 신문 기사 봤을 때 스스로가 해석하시고 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에 의하면 어디가 유망할 것 같고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어허.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었죠. 대단하죠? 대단하신데요. 네, 그죠?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런.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그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보통 뭐 공인중개사분이나 아니면은 투자 전문가를 옆에 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강사님 어떠세요? 굳이 내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물론 굉장히 채널이 많죠. 인터넷도 네. 그렇고 우리 MKYU 이런 좋은 동영상 뭐 교육도 있고 신문도 있고 좋은 채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도 믿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원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는 하나의 참고상으로만 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돈이시고 여러분들 손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만큼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요만큼 잃지 않는 그런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네.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보통 정책 변동도 너무 많고 용어도 진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진짜 딱 손해보지 않을 정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걸 배우고 싶은데 이러려면 강사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 공부를 배울 수 있기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한 2, 3주 책 이렇게 써놓고 네? 공부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해서 된다면 네. 누가 부자가 못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완전히 몸속에 흐르는 피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 모든 뉴스, 모든 현상이 전부 다 이게 속된 표현으로 돈으로 보이셔야 돼. 그게 이제 돼 있는 사람이 부자들인 거고 항상 도서관에서 책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그냥 숨 쉬듯이 항상 부부간의 대화도 이쪽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쭉 항상 네. always 요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거 네. 깨어 있는 게 이제 습관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습득을 할 수 있고 좀 따라할 수 있겠죠? 완전 당근이죠. 완전 당근. 네, 그렇죠? 믿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강의에서는 여기 투자하세요. 이 땅 꼭 사세요. 이런 걸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습관 그리고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 하반기 부동산 트렌드는 어떤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매일매일 뉴스 신문 기사 아니면 내가 신문을 안 본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만 들어가시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기사 스트랩은 항상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눈을 뜰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마인드와 전략 그리고 2022년 부동산 이슈를 살짝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정보 많이 주실 거죠, 강사님?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고수에게 배우는 투자 수업 라이브 OT 그 미니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기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스타일이 여러분께 제가 뭘 가르쳐 드리거나 뭐 훈계하거나 이럴 생각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때로는 여러분의 오빠로서 여러분의 남동생으로서 뭐 친구로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를 강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주변에 뭐 선후배, 지인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지금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때라는 거는 여러분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이런 마인드를 전제로 까시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물론 참고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 실수요자다. 내가 내 집 마련을 못했다. 내 집 마련 하셔야죠. 당연하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투자하겠다. 이런 케이스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죠. 하지만 적어도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우리 인테리어 잡지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꾸미고 싶다. 저 앤틱 가구 사고 싶다. 그런데 이런 썩을 우리 집은 월세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자산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부동산은 반드시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바닥에 까시고 저랑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고요. 혹시 다른 방에 계신 배우자분 계시면 빨리 오라 그러세요. 부부가 함께 들으신 거를 원칙으로 하고 저의 오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술 마시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즉 부동산은 하시되 지금처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남 얘기 듣고 뭐 현수막 보고 안내장 보고 지하철 입구에서 누가 나눠주는 거 보고 훅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이건 아니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듣는 여러분들께 들리는 정보는 북한의 평양 사람들도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현재 나와 우리 부부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들어보셨죠? 그죠? 0.25% 올리는 거를 보통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고 금리를 0.5% 올리는 거를 빅 스텝 0.75%나 금리 올렸습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7%까지 간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뭐 다이아몬드 스텝이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어떤 금리를 봤을 때 대출 이자가요 우리 부부의
한 달 월 수입에서 일정한 수준 넘는 좀 오바스러운, 좀 부담스러운 이러한 수준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현재 재무 상황을 파악하시고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한 달에 잉여 자금이 얼마, 그러면 대출 이자를 얼마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근거라든가 분석 같은 게 없이 그냥 누구하고 식사하다가 아니면 누구 얘기 듣고 가셔가지고 덥석 계약하신다는 얘기죠. 부탁드릴게요. 친구하고 브런치 먹는 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 친구분하고 브런치 먹다가 따라가가지고 계약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 친구를 멀리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최대 적은 두 글자: 친구, 지인. 네 글자: 아는 사람. 썩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재무 상황과 재무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명확하게 하시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원칙: 거주와 투자는 따로 가셔야 돼요. 사모님, 어머님, 그 아파트 왜 살려고 그러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 목적이세요? 답변은 똑같아요. 항상 절 딱 치시면서 꼭 치더라고. 강사님, 둘 다죠. 거주와 투자 둘 다죠. 근데 저는요, 투자와 거주가 둘 다인 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강남 쪽에 뭐 반포라든가 강남 쪽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죠. 35억, 40억 합니다. 그분들이 17억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3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파셨나요? 그 아파트를 판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고 손에 쥐었나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지금 그냥 거주하시는 거고 서류상으로 오른 것 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부가 내가 당장 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물론 가격이 오르는 거가 기분은 좋죠. 그죠? 근데 꽃등심 사 먹으면서 파티까지 할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의연하게 거주와 투자는 따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즉 직장이 어디다 그랬을 때 무조건 직장 근처에 출퇴근거리를 보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직장 근처가 만약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면 직장 근처에는 그냥 전세로 들어가시고 투자는 다른 지역에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마인드,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뭐죠? 거주. 보이시죠? 거주. 순수 거주 목적이에요. 우리 부부는 산이 좋아요. 저도 이제 저 집 뒤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조망권 전 다 살아봤어요. 다 살아봤는데 강조망권 아파트 살아보니까 실제로 강을 많이 볼까요? 안 봐져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냥 뭐 보면서 여보 차 더럽게 막힌다 이 정도.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아침에 떴을 때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뒤가 산이에요. 투자 목적은 아니죠. 거주 목적이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만씩 집사람이랑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요. 거주 목적이죠. 투자는요 당연히 따로 하죠. 근데 어떡하죠? 투자 목적이면은 산보다는 강조망권이 좋거든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나중에 제가 아마 또 본 강자에 살 건데 서울에 비싼 아파트 보니까 와 대박. 비싼 아파트의 대부분은 전부 다 강가, 한강변 쪽이에요. 강가이면서 평지잖아요. 그죠? 집안의 가운을 바꾸세요. 렛츠고 리버사이드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 목적이면은 강가, 강조망권으로 가셔야 되는데 부부가 만약에 산책을 좋아한다, 뭐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또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는 따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투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자본소득이 있고 임대소득이 있어요. 자본소득, 캡탈 게인. 그러니까 가격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내가 얼마에 샀어? 양도소득세 빼고 재산세 빼고 그 사이에 대출이자 빼고 얼마 남았어. 이거 목적이죠. 이걸 우리가 보통 자본소득이라고 그러고. 근데 자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3년에서 5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소득이 있고, 두 번째가 10년 이상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자본소득이 있고, 3년에서 5년 내의 자본소득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의 10평대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고요. 10년 이상 자본소득은 당연히 재건축이겠죠. 재건축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안 적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자, 그래서 10년 이상 요런 거죠, 요런 거. 아니면 뭐 중공업 쪽이 있고요. 아니면 뭐 좀 길게 표현하자면 역세권의 저밀도 주거 밀집 지역. 적으셨나요? 얘들아, 적었니? 자, 역세권의 저밀도 주거 밀집 지역. 전문 용어로 세 글자. 뭐라 그러죠? 빌라촌. 그렇죠, 빌라촌. 그런 데는 10년 이상 보시면 괜찮죠. 정리할게요. 첫 번째 거주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투자 목적이 있는데 투자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소득, 가격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데 자본 상승도 두 가지. 3년에서 5년 안에 수익 내는 거, 10년 이상 기대하는 거. 마지막 임대소득이 있죠. 월세 목적이죠. 이거를 여러분께서 부부가 맥주 한잔 하시면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지금 현재 가장 메인 핵심 목표가 몇 번이냐, 1번이냐서부터 4번, 요 4개 중에서 몇 번이 우리 부부의 목표인지를 그걸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주와 투자, 자본, 임대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24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24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24평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가격이 뭐가 비싸죠? 당연히 24평짜리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아파트가 비싸니까 임대료도 아파트의 임대료가 그 가격 비싼 거에 비례해서 비쌀까요? 그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소득을 원하신다면 초기 투자금은 좀 비싸지만 소형 아파트로 가시는 거고, 자본소득보다는 당장 우리 부부의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노후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월세 목적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죠? 오피스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요 화면 정말 중요하니까 1번서부터 4번까지 중에서 우리 부부가 가장 지금 시급한 가장 메인 목적이 뭔지 그거를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있죠. 아파트는 계단식이 좋을까요? 복도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계단식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 수강생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계단식이 좋죠. 근데 어떡하죠? 1996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예 복도식 사셔야 돼. 왜요? 대지 지분 때문에. 대지 지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본소득이 될지 임대소득이 될지 이거를 보시고, 근데 대신 요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 우리 부부의 상황, 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 부동산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투기꾼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무조건 지금 부동산 투자를 종용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요. 대신 안 해야 될 분들이 하시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혼납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대신 하셔야 될 분들이 정책이라든가 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 제 말은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불끈 달아오르시나요? 분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가 있고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 토지, 지식산업센터. 와우, 대박, 더럽게 많네요. 그죠? 이 많은 것 중에서 과연 우리 부부한테 어떤 물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본 강좌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아세요? 숙제, 요거 예습. 여러분들 예습해 오세요. 부부가 산책 가다가도요, 여보 저거는 1층에 필로 튀고 위에가 3층이니까 다가구. 저거는 1층에 필로 튀고 위에가 4층이니까 다세대. 이런 것도 습관 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저는 제가 저 집사람이랑 제 아내하고 산책 갈 때 제가 하도 그러니까 여보 전 다세대고 다가구. 집사람 하는 멘트가 고마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완전히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친구를 마루타로 삼으세요. 친구를. 그래서 친구가 집 보러 갈 때 같이 따라가세요. 부동산은요, 내 거를 볼 때 보는 관점하고 남의 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친구의 투자를 마루타로 삼으셔가지고 같이 따라가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친구가 이사했다, 꼭 그 집에 가셔가지고 실제 지하철역에서부터 걸어가 보시고,
예, 뭐 향이 남향인지, 뭐 대단지인지,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향이 남향인지, 대단지인지, 지하철 여기서부터 걸어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예, 브랜드가 뭔지,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서울의 종로에서 택시를 한번 타보세요. 택시 기사분한테 기사 아저씨, 기사님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가주세요. 그랬을 때 기사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비를 찍는다. 당장 그 아파트 파셔야 돼요. 이런 썩을, 그죠? 예. 택시 기사분들이 내비를 찍는 아파트 사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누구나 아는 아파트, 그런 식으로, 예, 완벽하게, 예, 어떤 나만의 투자의 철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매매가 있고 분양이 있고 경매, 공매가 있고 청약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투자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 또 골라야 될 것 같고, 이거의 기준은 현재 우리 부부의 여유 자산, 여유 자금하고 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대출 가능 금액하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왜 투자하시느냐죠. 자본소득이냐, 임대소득이냐, 거주 목적이냐. 요 세 가지를 꼭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챙겨야 될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아직 좀 많이 안개 속이에요. 많이 바꾸신데 뭐 세금도 완화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은 오늘 배웠으니까 또 훅 해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또 투자한다 또, 예, 지금은, 예, 조금만 관망하시고요. 조금만 몇 개월이라도 관망하시다가 어떤 세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세팅이 되면 그때 하시고, 지금부터 몇 개월간은 그냥 부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현황 파악하고 목표, 예, 이런 거를 정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각종 세금과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심리,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신문에 가끔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폴,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또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어떠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야 돼. 여러분 남은 평생에 부동산 몇 번 투자할 것 같으세요? 3번? 5번? 글쎄요, 5번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그죠? 설사 그 이상 투자한다고 하시더라도요, 제가 제안 드릴게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부동산은 딱 3번밖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 예, 이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좀 더 신중해 주시고 조금 더, 예, 꼼꼼하게 따져보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갖춰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라든가 자료 같은 거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도서관에서 2, 3주 뭐 빡세게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부동산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죠. 서류 보는 법이라든가. 하지만 반드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재무 상황 파악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어떤 현수막에 흔들리지 않는, 안내장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런 여러분들의 명확한 방향성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나만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꼭 갖춰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자들이 꼽은 가장 좋은 유망처는 뭐 빌딩과 상가라 그러는데, 상가 투자는 조금은, 예, 조심하시고요. 어떤 대형 쇼핑몰의 어떤 구분 상가라든가 이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조심스러운데 1층 같은 경우 괜찮죠. 1층 상가 투자의 탑 오브 더 탑은요, 이것도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 상가 투자의 탑 오브 더 탑은 메디칼 건물의 1층의 독점 약국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메디칼 건물의 독점 약국.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또 은행이 입점해 있는 상가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은행이 언제 나갈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 건물은 죽어버리고요. 평일 날 4시부터도 죽어버리죠. 그런 몇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단 anyway, 부자들은 빌딩과 상가를 좋아한대. 여러분께서는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부부의 상황 파악하시고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
고민해 보시자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획으로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죠? 예,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IY 내가 접수해 버리겠어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같이 고민하시죠. 자, 마지막. 이건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들도 L이 있고 일반인도 L이 있어요. 부자들은 재테크, 투자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가다가도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공사 현장에는 안전펜스가 있고요, 조감도가 있고 용적률 검표율이 있고, 부자들은요, 길거리 가다가도 여보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었으네, 용적률이 높네, 되게 고층으로 지어질 것 같아, 지하철 연결돼 있네, 이거 되게 비싸겠다, 1층에 뭐가 들어올까 여보, 이렇게 대화하는 게 부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가다가 공사 현장이 있으면 이렇게 길을 막고 지랄이냐 막 그러니까 먼지 봐라 먼지 이러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솔직히 지금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도 내 집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의 주거 전용 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글쎄요, 여러분들. 예, 그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지금 딴 데 보신다 또. 예, 집중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재테크, 투자는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습관이다. 이 시간부터 저는 약속하시죠. 모든 뉴스가 전부 다 재테크, 투자의 팁으로 보이셔야 돼요. 특히 부동산은요, 이 더운 날씨에 맘먹고 부동산 답사 임장하러 못 갑니다. 어디 가시건 이왕이면 정말 부탁드릴게요. 친구분들하고 식사하시더라도 집 근처니까 뭐 쪼리 슬리퍼에다가 반바지 입고 그러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식사하실 때도 이왕이면 북촌도 가보시고 서촌도 가보시고 성수동 브루클린길, 그죠? 아뜨리길, 이태원 꼼데까르션길, 예, 이런 길이 있는 건 아세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친구랑, 예, 식사할 때, 예, 배우자하고 뭐 외식하실 때 이왕이면 한 번씩 찾아가 보시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공부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전부 다 우리, 예, MKYU에서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죠. 되게 알찼습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테크는 습관이다, 그 습관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 그럼 이제부터 토크와 함께 더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사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3년 강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네.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그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이 어떠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먼저.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네?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네. 주변에 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전문가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서점에 가셔서 보시는 부동산 책, 네. 어떤 경험, 사례, 네. 성공한 책들이 많을까요? 실패한 책이 많을까요? 성공한 자, 책이 많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나는 부동산 투자로 100억을 벌었다. 이런 뉘앙스의 책이 많을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자살할 뻔했다. 이런 책이 많을까요? 첫 100억 번째. 벌었다는 책이 많겠죠. 네. 여러분께서 보시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정보라든가 책이라든가 주변의 사례 같은 거 90% 이상이 전부 다 잘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만 보시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케이스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얘기라든가 대화 이런 거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결혼하신 분들은 역시 계속 강조드리지만 배우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나만 믿으시고, 예, 나만의 목표를 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뭐 투자하시는 모습도, 그 실패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강사님께서는 강사 23년 이렇게 기간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네. 혹시 강사님께서도 부동산 투자를 또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오. 많이 했죠. 예, 네? 작지 않은데, 근데 뭐
뭐 제 프로필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은행원 출신이었고 네? 한 명의 직장 굉장히 참신한 시중 은행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네. 해맑지 않습니까? 아, 얼굴이? 너무 해맑아요, 그죠? 지금. 네. 너무 해맑아가지고 예.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지금 그 웃음의 아, 스텝들 그죠? 그래서 너무 해맑아가지고 그래서 네. 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제가 뭐 전문적인 뭐 부동산 전업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대신 그래서 저의 방법론과 가치는 어떤 뭐 투기보다는 네.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잃지 않는 안정적인 음. 손해 보지 않는 그쪽에 더 포커싱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 그러면 강사님만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예? 10번은 가보셔야 됩니다. 10번. 아파트를 투자하시더라도 네. 예, 2번 가보시고 한 번 가보시고 네. 왜요? 그 사이에는 일단 공인중개사분의 또 이 멘트가 있거든요. 맞아.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이거 오늘 1시까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분이 12시에 계약하러 오신다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덥석하시는데 네. 예, 차라리 그럴 때 의연하게 그죠? 예, 다라는 경 외우시면서 의연하게 아쉽네요. 저는 급하게 할 생각 없는데 그냥 제가 그분한테 양보할게요. 이런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10번 아파트 투자하시더라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비 올 때, 맑을 때 다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도 가보셔야 될 게 낮에 가는데 되게 쾌적해요, 한적해요, 그죠? 네. 샀어, 실제 사례입니다. 네. 이사했어. 네. 갑자기 밤 되니까 없던 네온사인 켜지면서 팔도 미녀 항시 대기 써있거든요. 이런 네. 뭐 러시아 나타샤 대기 중 막 이러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낮에도 가보시고 그러니까 네. 최소한 8번, 10번 이상 안 가보시면 하지 마시라. 아. 두 번째 네. 마지막 T자를 그리신 다음에 네.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장점과 단점을 최소한 5개 이상 쓸 수 없으면 하지 마시라.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단점도 고민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것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실 때 이왕이면 단지 내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한번 하시라고. 네, 그죠? 그러니까 머리 하실 때 잡지만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들어라. 뭐 그죠. 공인중개사분이 얘기 안 하시는, 네. 굳이 얘기 안 해주는. 네. 예, 뭐 곰팡이가 많다든가 오. 결로가 많다든가, 오. 그죠? 예, 뭐 지난주에 무슨 뭐 MBC 실화탐사대에 나온 아파트가 이 아파트라든가 뭐 이러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시란 얘기지. 예, 그래서 그런 거. 미국은요, 네. 미국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중개할 때 의무적으로 네. 형사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이 집은 뭐 15년 전에 무슨 뭐 가족 간의 뭐 네. 총기 무슨 뭐 네. 이런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결론은 10번 이상 가자. 장점과 단점 5개 이상 쓸 수 없으면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을 뭐라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당연히 그분들은 뭐 당연히 뭐 그 그렇죠. 직업이시니까. 네, 네.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아쉬운 물건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맞아. 또 근데 그럴 수 그게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걸 약간 또 이제 곡해가지고 아.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약간 흐려질 때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를 예. 들으면서 그냥 귀에 팔랑거리고 내가 그냥 모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준도 세울 수 있고 그렇죠. 더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네. 얘기시구나.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 아니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제일 궁금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 진짜 그렇죠. 올라도 진짜 너무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원래 그때 살 걸 하면서 지금 그림에 떡이 되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역시나 또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 투자 하는 게 좋아요, 강사님? 안 하는 게 좋아요?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때요? 해야 될 분들은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해서는 안 될 분들이 하시는 것만 제가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겠죠.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은 일단 대출을 많이 받으시거나 이런 것만 아니시라면 네.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이 돼 있는 분들은 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한 채 더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신중하게. 예. 이게 뭐 요즘에 중과세 때문에 네. 오피스텔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상가라든가 네. 뭐 지식산업센터 네. 모든 부동산 정책의 포커스가 주택으로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실 분들은 하시되 대신 뭐 무리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 얘기를 듣고 훅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만 좀 자제해달라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진짜 오늘 강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요즘에 네. 또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브 OT 전에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받아봤습니다. 어떠한 사례,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여기에 해당됐었어 하시는 분들은 귀도 쫑긋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서울 근교에 이제 전셋집을 구하셨대요. 근데 계약을 딱 하려고 할 때 전세금보다 매매 금액이 한 1억 정도 높았는데 집 주인도 공인중개사도 그냥 요거 그냥 1억 정도 더해서 그냥 매매하는 게 어때 했는데 그때 그냥 딱히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파트가 그냥 구축이고 그래서 그냥 그냥 안 할래요. 예, 저는 그냥 나중에 그냥 할게요 하고 안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난 뒤 한 7개월 정도 지났나? 매매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 집을 볼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뉴스 볼 때마다 이 집을 그냥 그때 살 걸 어떻게 해서라도 샀을 걸 매매할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술도 진짜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매수를 해야 했던 게 맞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봐서는 한 7대 3 정도는 예? 매수를 하시는 게 예. 첫 번째 이유는 실수요자니까. 네, 내가 살 거니까. 네, 내가 네. 거주할 거니까.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하는 분이라면 네. 조금 아쉬움이 들어겠지만 네. 실수요자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한 번 이사할 때 드는 비용도 있고요. 맞아요. 중개 수수료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세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7대 3 정도는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회자님께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기운 가슴이 내시고. 많이 아프네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그 특히 매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매매 시기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 한두 가지 정도 짚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현재 상황 파악.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무 목표. 네. 그죠? 예. 그래서 명확합니다. 어. 부부만 합심이 된다면 네. 예. 뭐 배우자 몰래 하시는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부부만 합심이 된다면 부부만 서로 동의한다면 저는 내 집 마련이라든가 실수요자라면 무조건 시기 불문.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한다. 저는 찬성입니다. 예. 네. 대신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정책 같은 거겠죠. 네. 특히 세금 매도할 때도 올해 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 네. 내년에 팔면 내야 된다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금이라든가 절세, 그다음에 실수요자 입장 네. 이런 케이스에 대한 것만 만약에 딱 적용이 된다면, 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예언가도 아니고 부동산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싶어서 그냥 강사님 같은 전문가 말만 얌전히 믿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강사님 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옆에서 이거 해라 이거 사라 사지 마라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믿고 가도 될까요? 겸손 부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전문가라는 표현을 저는 조금 제가 쑥스러워하거든요. 과연 네. 누가 전문가일까요? 일반인이 부동산 투자해서 100억대 자산을 이뤘다. 오. 그런 분이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대학교의 건축학 박사님이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업에 한 20년, 30년 하신 분이 전문가일까요? 저는 전문가가 과연 누가 전문가일까 항상 제가 딜레마이고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자라는 거고, 지금 질문 중에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죠. 최고죠. 특히 부동산 공법 같은 책은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가 제야의 전문가가 되자. 네. 이렇게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어허. 누구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전문가의 그 길에 들어서자. 그렇죠. 예. 진짜 그 전문가라는 얘기가 그냥 딱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야의 고수처럼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게끔 이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살짝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그 첫 번째 사례자처럼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4강에
매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체크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님. 14강 같은 경우에. 네, 강의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다며요. 네, 정말 관심 많아요, 교수님. 그럼 어디 사세요, 댁이? 아, 저 어디 살아요. 그럼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구청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봤는데요? 그럼 되게 많아요.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죠? 관심 많아요, 교수님. 그럼 최근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신 적이 언제세요? 1년 사이 없는데. 마을은? 네. 마을은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고 이런 분인데 실제로 제가 딱 봤을 때 전혀. 네. 여러분들 그 감나무 아래에서 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요즘 감들은 안 떨어진대요. 흔들거나 네. 발로 차든가 네. 이래야지 감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본다면 정부의 정책,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네. 주택 관련 게시판을 보시면 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네. 예, 매일매일 투자할 때가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정보는 네.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본 강의에서 네. 우리 서울시청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네. 예,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거 청기누설인데 우리만 할 수 있는 제가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에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요 두 개를 놓고 보는데 입지가 또 좋은 구축 아파트가 있고 입지가 안 좋은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이제 딱 두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이제 그 부동산에서 관심 있는 게 일단은 결혼할 때는 집을 살까 전월세로 들어갈까 혹은 그래서 매매로 내가 생각을 했다면 과연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살까 입지가 안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살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게 요즘 뉴스를 봐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괜히 샀다가 손해 보면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닐까. 아까 어떤 분도 뭐 세종시도 말씀하셨고 뭐 천안도 말씀하셨고 댓글로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괜히 이렇게 진짜 지방에 있는 아파트 내가 괜히 샀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 목적이시면은 아무래도 교통이라든가 네.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네? 명확하게 세종시는 일단 계속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대신 지역 개발 관련해서는 되게 좋은 지역인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제가 중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니까 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조금 더 오바스러운 지역.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어? 반드시 지방 아파트가 나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대구라든가 부산, 세종시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예요. 뭐냐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요. 네. 입구까지 걸어서 10분 걸리는 동하고 입구 쪽에 있는 동하고 가격 차이가 2억 차이 나는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 오, 진짜요? 같은 단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세종시다, 대구다 이랬을 때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우리가 아울러서 네.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뭐 역세권인지 뭐 앞에 뭐 강이 있는지 뭐 아니면 무슨 뭐 공원이 근처인지 네? 이런 건 좀 자세히 세분화돼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와 네네. 그리고 입지가 별로인 신축 아파트 중에 고민하다가 신축을 선택하신 분이 구축 아파트 가격 3억 오를 동안에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이 1억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역시 입지를 보고 선택하는 게 베스트인지 혹은 그냥 준공 연도를 보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입지를 보고 난 뒤에 구축 아파트를 선택할지 아니면 준공 연도를 보고 입지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지 뭐가 좋은지 아직까지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강의 때 네. 말씀드렸지만 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거주 목적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축 아파트 쪽이 좀 낫겠죠. 근데 역세권 근처는 다 또 구축 아파트가 또 많거든요. 아무래도 네. 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부부가 같이 상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0평대의 복도식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무조건 새 아파트다. 새 아파트의 기준은 보통 전세 3번 도는 거 정도를 보통 새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년 정도 이내, 네. 이제 8년 정도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이내가 좋을 것 같고 애매한 아파트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예. 그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입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게 싫으시다면 아예 그냥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를 사시든가 이런 식의 어떤 좀 디테일한 네. 같은 맥락이지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뭐 강의 커리큘럼 통해서 지금 보고 오신 분들도 아 내가 이제 어떠한 강의가 있겠구나라는 그 대충의 이제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강의 커리큘럼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본 강의에서 남들을 모르는 알짜배기 입지 정보까지 공유를 해 주실 거죠, 당연히. 그럼요. 예, 당연히 해 주십시오. 네. 예, 모든 걸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저희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 진짜 지금 뭐 디테일 필요하다고 하고 부동산 위치니까 위치 좋은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살면 되죠. 부동산 위치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확실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도는 소음 엄청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 같은 걸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맘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좋으면 요게 좀 아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부간의 상의, 어떤 투자와 거주,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이제 됐어요, 이제 강사님. 혹시나 1시간 시간 어땠어요? 지금 1시간 10분 지났는데. 저는 너무나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었고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신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자주,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진짜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최대한 저는 뭐 하여튼 좋은 인연으로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혹은 앞으로 강의에서 뵙게 될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엉뚱한 데서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다 정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분하게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기사라든가 보시면 충분히 정보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정책, 뭐 시기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부가 같이 전략을 세우시고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하십시오. 대신 제 강의를 들어보고 하십시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딱 여쭤보고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지금까지 23년 강의를 하시면서 혹은 많은 분들을 만나 오시면서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강사님 고마워요. 그때 뭐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참고 안 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과 강사님 그때라도 살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시는 분과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분들이 솔직히 제가 이건 질문은 제가 뭐 들어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작가님한테 솔직히 제가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이런 분과 그때 제가 참고 안 샀는데 그걸 제가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분 어떤 분의 비율이 더 많으실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후회하는 케이스하고 투자를 안 해서 후회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해서 후회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데 주식처럼 오늘 투자해서 내일 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3년, 5년 정도 길게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적어도 정책 같은 거 5년 정도의 주기를 본다면 투자를 하실 분들은 충분히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후회는 하지 않도록 시드머니 생겼을 때 바로 투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강사님께서 잘 알려주실 겁니다. 강사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